안녕하십니까, 돈박사입니다. 이제 연말정산 서류들 천천히 챙기고들 계신가요? 1편 직장인들의 스마트한 연말정산 방법에 이어서 이번에는 맞벌이 부부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 챙겨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맞벌이 부부인데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나요? 맞벌이? 네가? 그럼요. 저희 와이프 스노우먼 모르세요? 그렇다고 치고 맞벌이 부부들이 연말정산 전략을 짜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은 부부 각자의 세율입니다. 예를 들어 스노우맨의 연봉은 5천만 원, 아내인 스노우우먼의 연봉은 2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종합소득세율은 6%부터 35%까지 누진 세율로 적용되지만 이를 연봉액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근로소득공제라고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1차적으로 차감해주는 금액은 연간 급여가 5천만 원이라면 1,300만 원, 2천만 원이라면 975만 원입니다. 이 금액에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을 빼면 남편은 3,550만 원, 아내는 875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각종 공제들을 뺀 뒤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 표준이 1,200만 원을 초과하고 4,600만 원 이내인 경우에는 15%, 1,200만 원 이하라면 6%입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쪽으로 공제를 받는 편이 유리하겠네요. 어우, 대단해 스노우맨. 뇌는 얼어있지 않은 것 같구만. 아니, 그렇지. 그래서 부양가족 공제도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남편이 받는 것이 무조건 유리한 거죠. 우리가 1편에서 알아봤던 자녀 공제와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공제 부분만 하더라도 만약 5살과 10살 자녀가 있다면 2명이니까 우선 기본공제 150만 원씩 300만 원에 다자녀 추가공제 100만 원, 5세 아이에 대한 자녀 양육비 100만 원 해서 총 5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 되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남편이 소득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다는 거지요. 자자,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시는 분들 1편을 참고하세요. 그러면 차이가 크겠네. 당연 제 이름으로 공제를 받아야겠네요. 다음 의료비 공제는 누구 이름으로 받는 게 유리한가요? 하루 종일 밖에 있다 보니까 저희 아이가 감기에 자주 걸려가지고. 참 그렇다고 따뜻하게 히터를 켜줄 수도 없고 참. 네, 의료비는 처음에 쓸 때부터 잘 써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 거 허니? 의료비는 지출한 사람, 즉 병원 가서 돈을 낸 사람이 공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의료비 공제는 부양가족의 연령이나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총 급여액의 3% 이상 금액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도 아예 처음부터 총 급여의 3%가 넘어가기 쉬운 사람이 몰아서 쓰게 되면 절세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겠죠. 예를 들어볼까요? 자, 우리 스노우맨이 1년에 5천만 원을 번다고 칩시다. 부인 스노우먼은 3천만 원을 번다고 하고요. 그런데 각자 의료비로 스노우맨은 150만 원, 스노우먼은 50만 원을 썼어요. 스노우맨의 의료비 지출 공제 기준은 5천만 원의 3%니까 150만 원이고요. 스노우먼은 같은 계산으로 90만 원이 됩니다. 최소 요 금액들은 넘어야 공제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살펴보니 각자 공제 기준에 의료비가 미치질 못하네요. 그럼 공제받을 게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 한쪽으로 몰아서 어느 쪽이든 한 사람이 총 200만 원의 의료비 지출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스노우맨 쪽으로 계산해보면 150만 원보다 넘어가는 금액 50만 원이 공제 대상이 되고 스노우먼 쪽으로 계산하면 90만 원 빼고 남는 금액 110만 원이 공제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럼 누구? 그렇죠. 스노우먼이 공제를 받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아하, 그렇다면 의료비는 아내 이름으로 공제받아야겠군요. 참, 신용카드는 어떻게 돼요? 저희 집사람이 털목도리를 좀 많이 좋아해서 겨울 내내 목에 색깔별로 목도리를 두르고 지내는데요. 그 목도리 사느라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했어요. 신용카드 공제도 전략이 필요하겠죠? 물론 신용카드 공제도 의료비와 마찬가지입니다. 신용카드도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넘어가는 금액의 20%를 공제하기 때문에 총 급여가 높을수록 공제받는 금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만약 스노우맨 가족의 연간 카드 사용 금액이 2천만 원이라면
남편인 경우 급여의 25%, 1250만 원을 초과하는 750만 원의 20%인 150만 원이 공제됩니다. 하지만 아내가 공제받는다면 급여 3천만 원의 25%는 750만 원이죠. 그러니 2천만 원에서 750만 원을 제한 1250만 원, 이 금액의 20%인 2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죠. 즉, 급여 총액이 작아야 카드값이 많지 않더라도 공제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을 더 쉽게 넘어가서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소득 있는 배우자 명의의 카드로 쓴 금액은 합쳐서 공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더 유리한 사람 명의의 카드로 몰았으면 좋다는 거죠. 맞아요. 절세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전략적 노력이 필요해요. 내년엔 아예 카드를 합쳐야겠어요. 스노우 패밀리 카드라고. 눈 오는 날 눈사람용 모자와 목도리를 사면 더블 포인트를 적립해준다네요. 그래 봐야 눈사람은 겨울 한철인 것을. 자자자자, 이러다 너 녹겠다. 어서 끝내야지. 아이고 벌써 시간이. 여러분, 철저한 연말정산 준비로 13월의 보너스 잘 챙기셔서 두둑한 연말연시 되세요. 빠이빠이. 바이바이.